정석가 보겠습니다. 정석가는 장르가 고려가요죠. 여기 쓰지 말까? 여기서 봅시다. 정석가는 고려시대 고려가요고요. 고려가요의 특징, 여음과 후렴구가 발달해 있다. 그 다음에 연구분이 되어 있는 분연체이다. 평민들의 노래, 일반 백성들의 노래였다가 궁중음악으로 편입이 되었다. 이유는 평민들의 노래이기 때문에 진솔하고 솔직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드러난 게 진솔하고 솔직해요. 근데 주로 어떤 부분,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해서 노래한 게 많은데, 이 남녀 간의 사랑이라는 것은 신하와 임금 간의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임금에 대한 신하의 사랑. 으로 지원하기가 좋죠. 그 강렬한 감정을 임금에 대한 신하의 사랑 춤으로 치환시키기 좋기 때문에 고려가요의 음악들이 평민의 음악들이 궁중음악으로 편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석가의 딩하도라 당금의 개상이다 선악성대의 논이여 지위다 하는 이 부분이 밑에 얘네 같은 경우 보면은 2연부터 2, 3, 4, 5, 6 2연부터 6연까지와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2연부터 5연까지의 내용까지와 뭐가 달라요? 형식이 다릅니다. 그 말은 후에 덧붙여진 부분이다. 궁중음악 편입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전체 내용하고 상관이 없어요. 선왕성대 요런 말도 백성들의 말이 아니죠. 의식요, 궁중, 의식, 음악. 궁중의식에 쓰이던 노래. 의식요의 기능 수행의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자, 그래서 1년은 굳이 해석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옆에 풀이 보면 되겠습니다. 요 파일은 정석은 악기 이름. 악기 이름이고요. 요 파일은요. 톡톡클래스에 공유방에 있습니다. 자, 빨리 엣지로 가봅시다.
자, 1년은 따로고 2년 하고요. 3년 하고 4년 하고 5년 하고 6년. 사실 이 정석가의 구조를 보자면은 자, 1년 플러스 자, 2년부터 5년의 구조 플러스 6년 이렇게 좀 이렇게 나눠볼 수 있어요. 1년은 아까 의식료 기능을 수행하는 부분이라서 빼고 6년 같은 경우에는 이 똑같은 부분이 고려가요 서경별곡이랑 한시에서도 동일한 내용 부분이 존재합니다. 이 성격에 대해서 나중에 얘기하고요. 2연에서 5연은 형식이 유사해요. 어떤 형식을 가지는지 봅시다. 자, 고려가요의 특징, 여음들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여음은 안 봐도 되는 부분입니다. 나난, 그 다음에 나난. 그래서 선생님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여음, 뜻이 없어요. 해석 안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 지금 보라색으로 표시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보라색으로 표시하는 부분 유덕하신님을 여의겠다. 유덕하신님을 여의겠다. 자, 얘는 뭐라고 하냐면 후렴구라고 하는데요. 보통은 뜻이 없지만 중요하죠. 정석가에서는 후렴구는 뜻이 있어요. 자, 유덕하신님을 여희와지다. 유덕하신 임을 이별하고 싶다. 유덕하신 임과 이별할 것이다. 이 말이 되겠죠. 그리고 특이하게도 얘는 여기서 여기서 동일한 구조가 반복이 되는 동일한 행이 반복이 되고 있죠. 여기도 반복. 여기도 똑같이 반복. 동일한 구조가 돼 있어요. 1, 2행이 반복이 되고요. 그래서 3년 다른 내용, 4, 5년 다른 내용, 반복이 되고 그 다음에 6연에 동일한 후렴구가 배치가 됩니다. 보통 후렴구는 뜻이 없는데 고려가요에서 이 정석가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도 후렴구가 뜻이 있는 후렴구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일단 자, 샥샥기. 자, 바삭바삭한 그러니까 사각사각 쇠모래 가는 모래 벼랑에 한 줄씩만 해석할게요. 사각사각 가는 모래 벼랑에 구운 밤 5대를 심습니다. 그 밤이 우미도다야. 자, 그 밤이 우미도다 싹이 나야만 유덕하신님을 이별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구운 밤 5대를 심어서 밤이
싹이 나야 된다. 싹이 난다. 요거는요, 뭐 어떤 내용이냐면, 색깔 안 예쁘다, 그치? 자, 구운 밤을 심어서,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자, 불가능한 상황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말이 안 돼요. 근데 그 말은, 자, 구운 밤 5대를 심어서 싹이 돋아야지만 내가 임과 이별하겠다. 그래서 잘 들여다보면은, 말이 안 되는 불가능한 상황인데, 잘 들여다보면은, 그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 임과 이별하지 않겠다. 라는, 진심이 드러나죠. 그쵸? 그래서 이거는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자, 그 불가능한 상황이 일어나야지 임과 이별하겠다라고 했잖아? 그러면 사실은 겉으로는 이별하겠다지만은 근데 속뜻은 어때요? 이별하지 않겠다. 왜? 위에 얘가 조건으로 내건 것이 실현 불가능한 상황이잖아. 그치? 실현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얘는 속뜻은 이별하지 않겠다는 말이야. 그래서 겉과 겉의 뜻과 속뜻이 다르죠. 그래서 얘는 반어법입니다. 그래서 이 정석과의 특징으로는요. 역설적인 표현도 드러나고요. 반어법도 사용되었습니다. 안 헤어질 건데 헤어지겠다고. 그게 그 조건이 달성되면 헤어지겠다고 하니까. 근데 그 조건 자체는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안 헤어지겠다는 얘기니까 반어법이 쓰인 거죠. 다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은 옥으로 연꽃을 이제 조각해요. 그것을 바위 위에 접붙이는데 그럼 옥으로 된 연꽃이 필 리가 없잖아. 그치? 그 꽃이 자 새 덩어리가 피거나 또는 삼동을 겨울 중에서 어떤 굉장히 한겨울을 의미해요. 그럼 추운 겨울에 피어야지만 어쨌거나 뭐 추운 겨울에 피든지 새 덩어리가 피든지 옥으로 된 연꽃을 바위에 접붙인다고 해서 그 꽃이 피지는 않죠. 이건 역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쵸? 계속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불가능한 실현 불가능한 상황. 자, 무쇠로 천릭, 관복, 옷을 만든다는 거야. 마름질 한다는 거는 천에 옷 본을 그리고 잘라서 재단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옷을 만든다는 얘기겠죠. 자, 무쇠로 옷을 만들어서 철사로 주름을 박습니다. 그럼 매우 튼튼하겠죠. 그래서 그 옷이 다 헐어야지만 그 옷이 다 헐 수가 없을 겁니다. 쇠가 헐어서 없어지는 건데 불가능하죠. 그치? 그래서 이것도 역시 실현 불가능한 상황을 제시했어. 이게 이루어져야지만 뭐 하겠대? 이별하겠대. 역시 이별하지 않을 거라는 얘기야. 자, 무쇠로 큰 소를 지어. 그러면은 자, 여기서는 뭐 구운 밤. 여기서는 연꽃. 그 다음에 여기서는 천릭. 자, 여기로는 무쇠로 만든 큰 소. 전부 다 얘네 같은 경우에는 자, 어떤 소재의 역할이 이거는 조금 이따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지금 나온 것까지는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사연을 보면은 요게 있죠. 이거 자 무쇠로 또 쇠로 큰 소 또는 황소라고 해석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무쇠로 황소를 자 지어다가 어디다 놓냐면은 철로 된 풀이 있는 철로 된 나무가 있는 상. 그럼 나무가 철이면 풀도 철이겠죠. 자, 그 소가 쇠로 된 풀을 다 먹어야지만 이것도 실현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자, 그것을 다 먹어야지만 그 조건이 충족이 돼야지만 임과 이별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여기서 나온 어디다가 좀 해볼까? 아니 자리가 없네. 자, 좀 색깔 다른 걸로 해볼게요. 구운 밤. 그냥 여기 나오는 그대로 표현할게. 구운 밤, 구운 밤이란 뜻이죠. 그 다음에 연꽃, 우와, 연꽃. 그 다음에 철릭, 혈릭. 그 다음에 황소, 한쇼. 자, 요런 애들은 뭐냐면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임과 이별하지 않겠다는 화자의 의지를 글씨 왜 이러니 정말 의지를 드러내는 소재가 되겠습니다. 자,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끈이야 끊어지겠습니까? 즈문해를 외우곰 여신달 천년을 외따로 떨어져서 살아간들 믿음이야 끊어지겠습니까? 자, 여기서도 대구가 일어나고 있어요. 어딘지 보여줄게요.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즈문해를 외우곰 여신들 천년을 외따위 떨어져서 살아간들 끈이야 끊어지겠습니까? 믿음이야 끊어지겠습니까? 요 구조하고요. 요 구조가 자, 요 두 개, 그쵸. 요 구조가 서로 나란히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대구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대구를 이루면은 비슷한 위치에 있는, 그러니까 똑같은 위치에 있는 것들은 같은 뜻을 가진다고 보면 돼. 깜짝이야. 야, 고양이, 가만히 있어. 아휴, 자, 구슬이 바위에 떨어지는 거 하고, 자, 천년을 외로이 떨어져서 살아가는 거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자, 이거부터 해볼까? 천년을 외로이 살아가는 거는, 뭐를 해서? 이별이에요. 그럼 구슬이 바위에 떨어지는 거, 이것도 이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구슬은요, 동그라미 이런 구슬 알들이 이렇게 끈에 깨어져서 목걸이라던가 팔찌를 만들어진 걸 옛날에는 구슬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 구슬이 바위에 떨어지면 어떻게 돼? 얘네는 다 이 구슬 알알이 구슬들은 다 깨져 나가고 끝만 남잖아요. 그러니까 이별을 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구슬이 바위에 떨어져도 그 구슬을 깨고 있는 연결하고 있는 구슬을 연결하고 있는 기는 끈입니다.
끈은 끊어지지 않는다. 끊어지겠습니까? 라고 물은 거는 여기 붙일 해줄게요. 끊어지겠습니까? 라고 물은 거는 안 끊어진다. 이 서리법이 되겠죠. 안 끊어진다. 그것처럼 자 이별해서 천년을 그러니까 외로이 떨어져서 살아가도 자 얘는 믿음이에요. 두 사람 사이의 믿음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러면은 끈은 믿음이고요. 자 구슬이 바위에 떨어지는 것은 이별 상황이고, 그러니까 왜 따로 떨어져서 살아가는 그런 상황으로 해석이 될 수 있겠죠. 근데 너무 뜬금없어. 2연부터 4연까지는, 2연부터 5연까지는 그러니까 통일성 있는 형식을 유지하고 있는데 6연은 이렇게 굉장히 굉장히 뜬금없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요, 고려가요인 서경별곡하고 한시에도,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을 다루는 한시가 있거든요. 똑같은 부분이 존재하는데 이게 무슨 가능성이냐면은 이 고려가요의 민요적 성격을 보여줍니다. 민요라는 게 구비문학이다 보니까 전승 과정에서 이 코코코 전승 과정에서 변형될 가능성이, 글씨 왜 이러니, 자, 변형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거죠. 변형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거는, 그러면은 동일한 부분이 나타났다는 거는 표절이 아니라 이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은 구슬에 관련된 가사를 해서 구슬사라고 해요. 구슬사 부분이 그 당시 유행하던 일종의 클리셰, 유행하던 가사던가, 뭐 고려시대 사람들의 마음에 특별히 들었다고 해서 이거 너무 좋은데 그냥 이별 노래 다 붙였으면 좋겠어 해서 이 노래에도 쓰고 뭐 서경별곡에도 쓰고 정석가에도 쓰고 해서 여기저기 붙은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정석가는 그냥, 그러니까 이건 선생님 상상인데 뭐 근거 있는 상상입니다. 원래라면은 2연부터 5연까지의 그 내용이 전승되어 오다가, 그러니까 그 뒤에 사람들이 그럼 여기에 이 구슬자 부분 붙이면은 이별하지 않겠다는, 뭐 이별을 거부한다는 그런 의미, 뭐 이별과 관련된 그런 정서가 더 표현이 잘 될 것 같아서 붙였을 수도 있다는 거야. 그렇게 전승 과정에서 변동 가능성이 있다는 게 구비문학의 특성, 민요적인 특성인데, 고려가요는 민요적 성격을 띠는 노래였기 때문에 이런 양상을 띈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석가 정리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